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오 농대장 원장 정주영입니다. 매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오늘부터는 아주 빠르게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차도 물론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드름 치료를 하러 여기 와주시면서 여드름에 대한 어떤 한의학적인 내용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사상체질처럼 어떤 체질이 여드름이 잘 나는지, 체질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체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각자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 체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질로만 나누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질 관련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어느 분께서 몸에 어디가 안 좋으면 여드름이 나나요? 오장육부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어느 부분이 더 난다던데 이런 질문을 최근에 해주셨던 기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장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육부, 바로 장부와 여드름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과 육부를 줄여서 장부라고 합니다. 이 장부는 크게 음과 양으로 나뉘는데요. 오장인 간, 폐, 비장, 심장, 신장은 음에 속하고요. 육부인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는 양에 속합니다. 음과 양,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이 오장은 전기와 혈기를 간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가 충실하게 꽉 차 있어야 건강합니다. 반대로 육부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찌꺼기를 거르고 진액을 돌게끔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잘 비워져 있어야 건강합니다. 참고로 이 육부의 부는 현재의 한자와는 다르게 원래 다른 부를 사용했는데요. 이 부는 창고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말 그대로 채워졌다, 잘 비워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육부에 속하는 위, 대장, 방광이 모두 속이 비워져 있는 장기니까 이것들을 잘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한자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장과 육부는 간하고 담, 쓸개죠. 폐와 대장, 비장과 위장, 심장과 소장, 신장과 방광이 각각 짝을 이루고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여기서 그럼 삼초는 뭔가요? 하실 텐데요. 이 삼초는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해부학적인 기관이 아니라 상초, 중초, 하초로 나뉘어서 이 호흡, 소화, 비뇨, 생식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일련의 신경 내분비적인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의 기운을 가진 오장과 양의 기운을 가진 육부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혈순환이 원활해져서 전기와 혈기가 충만한 진액이 온몸을 잘 돌면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분히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장과 장 혹은 장과 부, 혹은 부와 부, 혹은 다른 피부와 같은 신체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을 딱 그 장기나 부위만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한의학적 치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또 저희 한의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여러 장부가 제 기능을 내지 못해서 병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이것이 여드름 발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때문이야, 혹은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광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피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기관이 이 간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한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고요. 1000개가 넘는 효소를 생산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적 반응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주된 간의 기능은 물질 대사, 해독, 면역, 담즙 생성이나 배설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은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인체 활동에 필요한 일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꿔주면서 피하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대사를 조절하고요. 영양분 조절이나 방출을 통해서 혈액이 항상 일정량의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3분의 1까지 저장할 수 있어서 순환되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이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됩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약물같이 몸에 유해한 물질이 공급이 되면 간이 이것들에 대한 분해와 해독작용을 해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간에는 쿠퍼세포라고 하는 이 포식세포가 있어서 세균을 잡아먹거나 손상된 적혈구를 분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적혈구가 파괴될 때 나오는 빌리루빈이 노란색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에 이상이 생기면 황달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간에 이상이 생겨서 빌리루빈이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면 이 노란색 소 때문에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고요. 대소변도 많이 노래지지요. 빌리루빈은 대부분 이 변을 통해서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변이 황갈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빌리루빈의 노란색 소 때문입니다. 너무 간에 대한 설명이 길었죠. 그만큼 간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정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 일이 많아서 쉼없이 일하다 보니 간은 스스로 그 피로가 누적되는 기관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들보다 스트레스나 피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고 화를 자주 내면 간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또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간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간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상열감이 얼굴에 뻗칩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호르몬 조절을 못해서 교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피지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이 나기도 쉬워지고요. 이 흔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혹은 과음을 해서 여드름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고 그 영향으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간이 건강해야 혈색이 좋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요. 보상 차원에서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잦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의 패턴화가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부위로만 보자면 간 경락이 얼굴 왼쪽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왼쪽 볼에 여드름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은 왼쪽, 폐는 오른쪽이긴 하지만 간하고 폐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양쪽 볼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파악합니다. 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마셔서 체내에 공급하고 날숨을 통해서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편하게 호흡기관입니다. 신기할 수 있는 부분이 폐는 우리 몸 흉곽 안에 들어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기관인데 무게는 500에서 600g 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구조라는 건데요. 실제로 폐가 호흡 운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무슨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없는 얇은 막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신축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폐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과 기체 교환을 해야 하는데 폐에 근육이 발달해 있으면 폐가 두꺼워져서 기체 교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고요. 이 가슴 부위를 둘러싼 갈비뼈하고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호흡 운동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 상피 세포를 통해서 체액 성분을 흡수하고 배출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폐는 몸의 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폐의 기능이 저하되면 호흡을 통한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신체 여러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강한 피로감이 주로 생겨나는 반응인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폐에 이상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폐는 습한 것을 좋아하는 장기이거든요. 폐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상열감 그리고 건조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피부 역시 건조해지면서 건조감과 관련한 여러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폐의 경락에 열이 차서 발산되지 못하면 강한 염증성의 붉은 여드름이 잘 발생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아까 간을 언급할 때 말씀드렸듯이 양볼에서의 반응이 강하고 이를 폐열독성 여드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이 한의학에서 폐를 설명할 때 나오는 폐주피모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폐는 대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요. 피부와 모발을 관장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대변 상태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 건강 상태가 피부와 모발에 잘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장이라고 하면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안 좋거나 뭔가 징그러운 것을 보거나 하면 비위상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비위는 비장과 위장을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비장은 명치 밑에 위장이 있는데 그 뒤쪽에 위치하는 장기고 흔히 이자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합쳐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둘은 기능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1차적으로 소화가
과정을 거치면 비장은 이것을 재차 소화 흡수해서 인체에 필요한 기혈로 바꿔줘서 각 장기와 조직으로 이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이 저하돼서 수액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고 쌓이면 잘 알려진 이 담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수액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전신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근육과 피부는 비장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얼굴 부위 근육과 피부를 탄력 있고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반대로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탄력과 윤기가 사라지게 되고요. 피부가 영양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주름이 생겨나고 근육의 노화도 빨라지게 됩니다. 수액의 이동이 정체되면서 체내에 노폐물이나 담음이 생기게 되면 이 막힘으로 인해 해소되지 못한 열기가 상단부, 즉 얼굴로 이렇게 올라가서 피부염이나 여드름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음이나 위의 열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드름은 볼 아래나 턱 주변부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농이 심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장이 단핵세포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다 보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난 부위로 단핵세포를 이동시켜서 상처 부위를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비장의 기능 저하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재생력도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흉터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폐에는 근육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심장은 그와 반대로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심장 근육은 1분에 이제 60회에서 80회가량 수축 그리고 이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산소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엔진 같은 존재이죠. 이 심장은 자세히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심방과 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신선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싣고 온 혈액을 폐로 보내서 다시 산소를 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같이 근육 운동을 통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심장은 우리의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심장의 기운이 결국 교란을 일으키게 돼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정상적인 혈액 공급, 원활한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혈순환이 막히고 흔히 말하는 화, 그러니까 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뜨거운 기운은 항상 상승하는 형태를 띠게 되니까 결국에는 얼굴 부위의 상열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드름의 어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열하고 플러스 드름, 열이 들어있다는 의미로 풀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이 얼굴 부위의 상열감이 결국 열과 관련이 많은 여드름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굴 부위로 보면 심장 부위는 이마에 해당합니다. 물론 피지 분비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드름의 시작은 대부분의 경우 이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성인이 되고 나서 괜찮던 이마에서 특이하게 염증을 동반한 여드름 발생이 확인된다면 어떤 불면이나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탁해진 혈액을 걸러줘서 정화해주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장 기능이 소실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워질 만큼 우리 몸에서 이 여과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죠. 이 신장이 하루에 여과하는 혈액의 양이 180리터가 되는데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나 독소, 불필요한 물질 같은 것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주고요. 이 정화된 수분이나 영양분은 재흡수를 해줍니다. 신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대부분 재흡수되고 배설되는 소변량이 1에서 2리터 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말 혈액을 깨끗하게 여과, 정화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수분 전해질 대사를 조절하고요. 우리 몸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생체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고요. 조혈인자를 생산해서 빈혈을 없애고 혈압을 유지하고 칼슘과 인 대사를 위한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능도 합니다. 한의학에서의 신장은 선천적인 어떤 타고난 에너지를 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력을 판단하는 기관이 되는 건데요. 선천적으로 강한 체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 신장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 하초의 기운이 허해서 아랫배가 차갑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약한 여성들은 자궁이 냉해서 생리불순이나 대하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 신장을 비롯해서 몸의 하부에 속하는 하초의 기능이 저하되면 턱이나 목 주변부에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이 부위에 생기는 여드름은 아무래도 피부가 약하고 이어지는 부위다 보니까 염증이 유독 넓고 심하고 만성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어느 장부가 안 좋으면 얼굴 어느 부위에 영향을 주는지 떠올려 보고 싶으시다면 이 왼쪽 볼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3자를 그려보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왼쪽 볼부터 이마, 그리고 중간, 그리고 오른쪽 볼,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 이렇게 3자를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간, 심, 비, 폐, 신의 순서로 왼쪽 볼부터 간, 이마는 심, 코나 입 주변, 볼 하단은 비, 우측 볼은 폐, 턱이나 목은 신, 각 경락이 해당하는 부위라고 떠올려 주시면 잘 기억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각 장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공통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결국 이 기혈순환이거든요. 어느 부위에 병증이 생겨서 이 기혈순환이 어려워지면서 피부뿐 아니라 신체 여느 부위에서도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소에 내 건강에 대한 관리, 올바른 섭생이 피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